안녕하세요. 오늘은 최신 기술이 어떻게 뇌가 보내는 신호, 즉 뇌 언어를 배워서 틱 같은 신경 문제를 바로잡는지 그 흥미로운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 생각과는 아무 상관없이 갑자기 얼굴이 찡그려지거나 어깨가 으쓱거린다면 어떨까요? 이게 바로 많은 틱장애 환자들이 매일 겪고 있는 현실이고요. 오늘 우리가 풀어볼 이야기의 시작점이기도 합니다. 이 모든 현상의 한가운데에는 전조 충동이라는 게 있어요. 틱이 딱 나타나기 직전에 몸의 특정 부위에서 뭔가 참을 수 없이 불쾌한 느낌이 드는 건데요. 비유하자면 꼭 긁어야만 시원해지는 그런 가려움증이랑 아주 비슷합니다. 바로 이 충동을 해소하려고 틱이 나타나는 거죠. 아니, 그럼 이 멈출 수 없는 신호는 도대체 어디서부터 오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 근원을 한번 추적해 보겠습니다. 범인은 바로 피질 선조체 시상 피질 회로, 우리가 줄여서 CSTC 회로라고 부르는 곳입니다. 여기를 쉽게 말해서 우리 뇌의 움직임 통제센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의 모든 움직임을 계획하고 또 불필요한 움직임은 억제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죠. 자, 이 그림이 정상 뇌와 틱장애가 있는 뇌의 핵심적인 차이를 보여주는데요. 왼쪽의 정상 뇌를 보면 이 CSTC 회로 안에 있는 간접 경로라는 게 마치 자동차 브레이크처럼 원치 않는 움직임을 딱 막아줍니다. 그런데 오른쪽을 보면 이 브레이크 기능이 약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불필요한 움직임, 즉 틱이 걸러지지 않고 그냥 밖으로 튀어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 고장난 신호체계를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 해답은 놀랍게도 아주 간단한 외부 장치에서 시작됩니다. 좀 뜻밖이죠? 첫 번째 치료법은 뇌가 아니라 바로 이 손목에서 시작됩니다. 정중신경 자극술, MNS라고 불리는 기술인데요. 말 그대로 손목에 있는 정중신경에 아주 미세한 자극을 주는 방식이에요. 이 간단한 손목 자극, 효과가 어느 정도일까요? 결코 무시할 수 없습니다. 연구를 보니까 특정 리듬, 특히 12Hz라는 주파수로 정중신경을 자극했더니 틱이 나타나는 횟수가 평균 35% 이상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아니, 어떻게 손목을 자극했는데 뇌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그 비밀은 바로 이 정중신경이 뇌의 감각운동 영역으로 직접 연결되는 고속도로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손목에서 보낸 규칙적인 전기신호가 이 고속도로를 타고 뇌로 올라가서 움직임 억제에 관여하는 뮤라는 뇌파를 외부 리듬에 딱 맞춰서 동기화시키는 거죠. 뭐랄까, 제멋대로 연주하는 오케스트라를 지휘자가 나타나서 하나의 리듬으로 조율하는 것과 같은 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손목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번에는 머리를 직접 공략하는 방법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여전히 두개골을 열지는 않아요. 이제 뇌를 직접 조절하는 비침습적, 그러니까 몸에 상처를 내지 않는 치료법들입니다. 이 기술들은 강력한 자기장이나 아주 약한 전류를 두개골 너머로 보내서 뇌의 특정 영역 활동을 직접 바꿔주는 방식이에요. 대표적인 기술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TMS, 경두개 자기 자극술입니다. 이건 강력한 자기장으로 뇌 피질의 신경세포를 툭 쳐서 활성화시키거나 혹은 잠재우는 방식이고요. 두 번째는 TDCS, 경두개 직류 자극술인데 이건 아주 약한 전류를 스르륵 흘려보내서 신경세포들이 흥분하기 쉬운 상태 혹은 차분한 상태로 그 분위기를 바꿔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기술들의 목표는 아주 명확합니다. 틱을 만들어내는 지나치게 흥분한 뇌의 운동 영역을 진정시켜서 신경회로 전체를 안정시키는 거죠. 핵심은 머리를 열지 않고도 뇌의 활동을 직접 그리고 꽤 정밀하게 조절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강력하면서도 그만큼 가장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치료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정말 어떤 치료를 해도 효과가 없는 가장 심각한 틱장애 환자들을 위한 최후의 선택지가 있습니다. 바로 뇌신부 자극술, DBS라고 불리는 수술인데요. 심장 박동이 불규칙할 때 페이스메이커를 심어서 조절하는 것처럼 뇌 깊숙한 곳에 전극을 심어서 비정상적인 뇌 신호를 직접 바로잡는 겁니다. 이 DBS에 대해서 꼭 알아야 할 몇 가지 사실이 있어요. 뇌에 직접 전극을 심는 수술인 만큼 효과는 정말 강력합니다. 평균적으로 틱이 50%나 줄어들 정도니까요. 하지만 그만큼 위험 부담도 있기 때문에 아주 까다롭고 엄격한 기준을 통과한 환자들에게만 시행되고요. 아직 틱장애 치료로는 공식 승인을 받지 않은 이른바 오프라벨 치료에 해당합니다.
이 복잡해 보이는 수술은 크게 세 단계로 나눌 수 있어요. 먼저 MRI 같은 걸로 뇌의 지도를 아주 정밀하게 그립니다. 그 다음엔 그 지도를 보면서 목표 지점에 오차 없이 정확하게 전극을 심고요. 마지막으로 가슴 쪽에 심은 배터리 장치와 연결해서 뇌 회로를 조절할 전기 신호를 보내주는 겁니다. 이게 또 굉장히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DBS는 그냥 아무데나 자극하는 게 아닙니다. 환자의 증상에 맞춰서 타겟을 정밀하게 설정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운동 신호의 중개소인 시상이나 운동 기능의 핵심 조절 부위인 내측 담창구를 자극하면 틱 자체를 줄이는 데 아주 효과적이고요. 더 나아가서 강박행동이나 감정과 관련된 층좌액 같은 부위를 타겟으로 하면 틱뿐만 아니라 동반된 다른 문제까지 함께 조절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피부 바로 위에서부터 뇌의 가장 깊은 곳까지 정말 다양한 층위의 치료법들을 쭉 살펴봤습니다. 이제 이 모든 걸 종합해서 미래는 어떤 모습일지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룬 치료법들을 한눈에 정리하면 바로 이런 스펙트럼이 그려집니다. 가장 바깥, 손목에서 시작하는 MNS, 그리고 두개골 너머에서 작용하는 TMS와 TDCS, 마지막으로 뇌의 가장 깊은 곳을 직접 건드리는 DBS까지 몸에 얼마나 직접 개입하는지에 따라서 이렇게 명확하게 단계가 나뉘는 걸 볼 수 있죠.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뚜렷한 흐름이 하나 있습니다. 미래의 뇌치료는 점점 더 정밀해지고 가능하면 덜 침습적인, 즉 덜 부담스러운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약을 처방하는 게 아니라 각 개인의 고유한 뇌회로에 맞춰서 최적의 치료법을 설계하는 개인 맞춤형 시대로 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뇌의 신호를 그저 읽는 수준을 넘어서 이제는 그 신호를 우리가 직접 다시 설계하는 시대의 문턱에 와 있습니다. 이런 미래, 여러분은 맞이할 준비가 되셨습니까?